자, 올 여름 6월달 지방선거를 아주 뜨겁게 달궜었는데 김부선 스캔들, 이른바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추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네. 김영환 당시 후보의 질문부터 추상적이었다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연예인 스캔들 문제가 있죠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는 네. 관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대신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으로서 만난 적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했고 두루뭉술하게 답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였군요. 네. 또 있죠. 네, 또 한 가지 이재명 지사가 연인이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 검찰로서도 심증은 있지만 이 물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 지사와 함께 갔다고 한 인천의 횟집을 검찰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 이 문을 닫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결제를 했다고 한 그 카드, 이 네. 카드는 특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오래전에 인천에 놀러가서 횟집에서 밥을 먹고 카드로 계산했다. 그 근거를 다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진은 어떤 겁니까? 이 사진도 누가 찍었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네. 이 노트북에 사진들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노트북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부선 씨는 그동안에 기자들한테 취재진 만나서 구체적인 증거 굉장히 많이 제출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검찰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없다 그건데 결국 김부선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연인이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맞다고 했다가 이렇게 번복을 했죠. 검찰은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세 가지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 가지는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보는 것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대목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친형 강제 입원 사건보다는 이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 피의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선거 관련된 것은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또 다른 사건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어쨌건 세 가지 사건을 놓고 재판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해 102세의 한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지난 9일 호주 남부에 사는 아이린 오셔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오셔 할머니는 가족과 친구 등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려 14,000피트, 그러니까 4,267m 상공에서 몸을 날려서 시속 220km로 하강을 해서 무사히 착지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을 한 이유, 10년 전 67세의 나이에 운동신경세포병으로 딸이 사망한 뒤 치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년에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것이라며 105세까지 산다면 그때도 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셔서 또 한 번의 기록을 달성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어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 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은 국민께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하며 임기 10개월 만에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딴 철도 사고의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로 눈총을 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남 탓을 하고 간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반면 떠나는 오 시장을 옹호하고 나선 이들도 나왔습니다. 바로 철도노조. 이들의 주장은 사장 탓이 아니니 사표를 반려해달라는 겁니다. 오는 토요일 광화문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의 사퇴와 함께 향후 사고 뒷수습은 차량 전문가인 정인수 부사장이 사장 대행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떠나면서 전 정권들의 이른바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때문에 기차가 탈선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이 이번 코레일 기차가 탈선한 건 전 정권 탓이다. 맞나 보죠. 맞나 보다. 예. 오랜만에 그 오영식 전 사장 퇴임사에서 저런 단어를 들었는데 공기업 선진화 그게 아마 2008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 그 지금 철도 코레일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력 핵심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사장 혼자의 생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7개월 됐고 내년이면 벌써 이제 임기 중반기 들어간 집권 3년 차인데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전 정권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거 좀 털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대통령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을 내는 일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일에 좀 더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처음엔 한파 탓하던 이제는 전 정권 탓. 뭐만 하면 다 전 정권이에요. 정치의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의 미련이 있다. 예, 왜냐면은 2016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에서 3.86 운동권에 맞춰이지 않습니까? 컷오프 대상에 걸렸어요. 그렇게 컷오프를 시키고 공천개혁을 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 같은 인물을 영입해갖고 민주당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컷오프 됐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시 정치권에 언저리 들어오게 되는데요. 코레일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철도에 대한 안전 문제 신경 쓰기보다는 남북한의 철도 연결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 공을 바탕으로 추후에 정계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바로 내후년 4월달 내년 이맘때쯤 정도면 총선에 막 열기가 떠오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본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때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사실상 정계 발판에 대한 신호탄을 쏘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영식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과연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보회의를 주관하면서 이 철도에 대한 사고에 면목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과연 현재 청와대와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지 꼭 의견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부나 민주당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오영식 사장 혼자서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출신의 김현미 장관도 오영식 사장 질타했잖아요. 무슨 한파 탓이냐. 책임지게 하겠다. 전 정권 탓. 아마 전 정권 탓 너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제가 최초로 맞아요.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오영식 사장이 온전히 전 정권 탓만 한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는 잘못 없고 전 정권에서 이게 다 비롯됐다면 왜 사표를 내죠? 왜 사표 내냐? 그래도 오영식 사장은 쿨하게 자기가 책임 다 인정하고 보기 드물게 조기에 사표 내신 분 아닙니까? 사퇴하신 분에 대해서는 후하시네요. 그건 어제 예. 그렇게 출석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나왔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퇴했다. 책임을 졌다. 그리고 오영식 사장이 얘기한 게 이제 공기업 선진화한테 그 내용이 인력 감축, 경영 합리화, 민영화, 사과 분리 이것도 다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이것도 원인이 된다는 정도지.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오로지 전 정권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제 이 코레일 사고를 논하는 국토위가 열렸는데 제대로 된 대책과 예방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말 논란만 의원들 사이에 오갔습니다. 그 국토위 막말 고성 장면도 함께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그럼 우리 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박병선 의원님, 뭐하느냐? 일반적이라니. 이렇게 독선에 한포 부리지 말죠. 독선적이라니. 그래서 위원회 완전 타면 갑니까? 완전이라고 하면 싫죠. 그래서 싸우려 노동판에서 왔냐 어디서 와서 또 싸우려 말을 컴플하고 있어. 완전이라니.
완전히 뭐예요? 선언해봐요. 대한민국 국가 연예인단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만큼의 행동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토위가 열리기도 전에 오영식 사장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김현미 장관이 제 시간에 오느니 안 나오니 이 문제 갖고 옥신각신해서 저 사단이 난 거예요. 국민의 입장으로서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 사건이 지금 뭐 오영식 전 사장도 전 정권 잘못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전 정권 잘못인지 현 정권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물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관심 없어요. 이 사고가 안 나게 이것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지 뭐 이 국토위에 누가 출석을 하니 많이 그래서 그 시간을 정했니 안 정했니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염증이 나죠. 이게 예. 뭐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좀 이런 모습보다 그리고 누구 정권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KTX를 탈 수 있는지 정말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경영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